네, 투데이 이 키워드입니다. 이번 주도 또 잘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키워드 첫 번째부터 살펴볼까요? 오늘의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의 이기의 적입니다. 트럼프 2기 아직 잘 모르긴 합니다만 그쵸.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또 적이 있다. 이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트럼프 2기,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될 시에는 이 국가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화면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를 한다면 중국은 더욱더 힘든 하루를 보낼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1기 때보다도 2기에 훨씬 더 경제적인 피해는 크다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앞으로 더 크게 60% 이상 올리겠다라고 했었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과거 2018년 트럼프가 집권을 했을 당시에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최악의 피해를 입었지만 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현재의 중국, 그런데 경제 상황이 그때와는 좀 다릅니다. 관세를 여기에서 더 올린다라고 할 때는 중국 입장에서는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과거의 대선의 결과를 정확히 맞췄던 피셋 자산관리의 통계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당시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비교했는데요. 해리스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선별적인 관세 정책을 보수를 하게 된다면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은 0.03%포인트 정도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된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그 타격은 1%가 넘습니다. 바로 1.4%포인트 떨어집니다. 그리고 2025년 중국의 성장률마저 예상치가 4.8%였다면 3.4%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분석을 찾아보면 이 문제는 다른 국가들도 주변의 장벽을 더욱더 높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중국도 난감한 건 해외에 많은 공장을 건설해야 되는 건 맞지만 또 동시에 자국의 고용 감수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더군다나 부동산 위기가 3년째 지속이 되고 있죠. 국민들은 여기에서 더욱더 지갑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조차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면 악순환은 반복이 되겠죠. 중국의 변화를 위기이자 기회로 어떻게 전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분석한 트럼프 2기의 적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도 이 증시 대담에서 중국의 현재의 경제 상황 그리고 이러한 어떤 미국의 대선과 관련된 변동성을 좀 다뤄볼 생각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제가 준비했는데요. 공포스러운 부분이 좀 시장에서는 통과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여진이 좀 남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빠르게 이제 월가라든지 증시 전문가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 극단의 공포를 좀 지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근에 엔캐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빠르게 축소가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매도 포지션이 7만 개가 넘었었는데 3만 개 이하로 좀 축소됐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 빅스라고 해서 변동성 지표도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한 2주 동안 변동성이 있었던 이유는 엔캐리 자금의 축소도 있었지만 AI와 관련된 성장성이 조금은 좀 뭐랄까요? 의구심이 생기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아시겠지만 TSMC의 7월 매출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45% 증가하다 보니까 와, 생각보다 우리가 너무 우려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AI와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견고하구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맞물리는 거죠. AI 수요가 괜찮다, 미국의 경제 성장력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의 금리가 안정을 찾고 그러면 엔캐리 자금의 흐름도 빠르게 축소될 수 있다. 즉 우려감이 완화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 지표가 축소가 되고 있고 미국의 증시가 올라오는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골드만삭스도 이런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지금은 2008년의 금융위기나 2020년의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상황이 아니다.
경기가 성장하는 구간에서 S&P가 고점 대비 5% 정도 단기 급락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매수 구간이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고요. 1980년대 이후에는 이렇게 5%의 하락이 나타나면 3개월 이내에 평균 한 6%의 수익률로 올라선다. 그 확률은 한 84% 이상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미국 경제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분석들이 그나마 나오면서 뉴욕 증시도 회복세를 나타내줬습니다. 네. 극단의 공포 통과했다라고 키워드를 두 번째로 잡아드렸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는 상당히 많은 지표가 특히 미국 관련된 지표, 물가라든지 많죠. 소비, 미국의 경제의 핵심은 아무래도 소비지 않습니까? 이 소비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미국의 GDP 정말 괜찮은지를 챙겨보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그리고 이러한 소비와 관련된 지표를 앞두고 여러 가지 분석 지표들이 나왔는데 현재 그 분위기는 나쁘진 않습니다. 이를테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이제 대면 접촉이 축소되다 보니까 상품 매출이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도 좋았는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의 어떤 바이러스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크게 개선이 되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서비스 매출이 급증을 했습니다. 대면 접촉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품 매출은 줄어들고 서비스의 매출이 늘어나는 환경인데 그 환경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노동 시장이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견조한 상황이다. 그래서 소비의 침체가 아니라 소비의 정상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미 소매 협회죠. 매월마다 이 소비의 어떤 펀더멘털을 챙기는 그런 협회인데 7월의 핵심 소매 매출도 전월 대비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단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를 보긴 해야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미국의 경제가 빠르게 냉각되고 경기 침체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의 포인트와는 좀 다른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번 주에는 소비와 관련된 데이터를 많이들 챙겨볼 것 같습니다. 주 초반에는 물가와 관련된 지표가 나오겠지만 주 중반 이후에 15일에는 소매 판매 그리고 16일에는 또 소비 심리와 관련된 미시간 소비 심리 지표가 나옵니다. 둘 다 조금은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이런 확인에 대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래도 빠르게 시장이 안정을 찾긴 했습니다만 지표를 보고 가자라는 그런 관망 심리도 이번 주에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일에 발표되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0.0%에서 0.4%로 좀 개선될 걸로 보고 있고요. 미시간 소비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월에 66.4포인트에서 66.7포인트로 조금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시장의 컨센서스만큼 내지는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좋게 나온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금리도 이제는 내려줄 것인데 조금씩은 경제가 회복되고 있구나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가 이번 주에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인들의 견조한 소비력을 이어갔다라는 점이 만약에 확인이 될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는 약간 후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지표들 함께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이키워드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